100세까지 청춘 백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첫 순간 무릎이 뻐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오래 앉아 계셨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펴지지 않거나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욱신거리셨던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만약 한 가지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평생 동안 약 1억 번 이상 움직인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무게를 받아냅니다. 그러니 60대, 70대가 되면 관절 연골이 닳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백청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운동으로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히 만들고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법은 대한정형외과학회와 미국 류마티스 학회가 권장하는 안전한 동작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세 부위로 나누어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단 통증이 심하시거나 최근 수술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백청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관절 만들기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백청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관절 수명이 10년은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관절은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누워서 쉬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오히려 관절을 더 빨리 굳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관절액이라는 윤활유는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때만 분비됩니다. 마치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칠하듯 관절도 부드럽게 자주 움직여 주어야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충격이 적은 운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관절 자체보다 관절을 둘러싼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사실 무릎 자체보다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로 코어 근육이 약하면 척추뼈가 직접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깨도 회전근가라는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면 어깨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니 백청 여러분, 오늘부터는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육 키우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셋째, 통증이 있을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운동 중에 시큰한 느낌이 살짝 드는 것은 괜찮지만 찌릿하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계속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운동 강도는 10점 만점에 3점에서 4점 정도, 약간 힘들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 3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새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위별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위, 무릎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면서 가장 쉽게 망가지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 중 4분의 1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 운동은 모두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안전한 동작들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등바디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으신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주십시오.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시면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꽉 주세요.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한쪽당 10번씩 양쪽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신 채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20번 반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무릎 사이에 쿠션 끼우기입니다.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둥글게 말아 무릎 사이에 끼우시고 양 무릎으로 꽉 조이는 동작을 5초간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 안쪽 근육을 강화해서 다리 모양도 예뻐지게 해드립니다. 15번 반복해 주세요. 네 번째 동작은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신 채로 다리를 곧게 펴서 바닥에서 한 뼘 정도 들어 올리고 5초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백청 여러분, 이 5가지 동작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주셔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력 운동을 하셨다면 이제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백청 여러분,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빼먹으시면 근육이 뭉쳐서 오히려 다음 날 더 뻐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펴시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허벅지 뒤쪽이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로 20초간 유지합니다. 무리해서 끝까지 숙이실 필요는 없고 약간 당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짚고 서신 다음 한쪽 발을 뒤로 보내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신 채로 앞다리를 굽혀 주십시오.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인데 균형이 불안하신 분은 의자나 벽을 잡고 하시면 안전합니다. 한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릎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평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천천히 걷기만 하셔도 무릎 연골에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됩니다. 단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는 무릎의 체중의 7배가 실리기 때문에 이미 통증이 있으신 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무릎에 부담이 없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10분의 1만 무릎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백청 여러분, 운동도 좋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은 빨간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위, 허리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청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 서서 옆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은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대로 두시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약 30%가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신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 허리 운동은 일명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바닥에 똑바로 누우신 다음 양손을 천장으로 뻗으시고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려주십시오. 이 자세에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펴서 바닥 근처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쪽당 10번씩 해주세요. 이 운동은 허리 코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해 줍니다. 두 번째는 엉덩이 들기 브릿지 운동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신 다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시고 5초간 유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1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키워서 허리 부담을 덜어줍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네 발로 엎드린 자세에서 등을 천천히 둥글게 말아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등을 아래로 푹 꺼뜨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척추 마디마디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0번 반복해 주세요. 백청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작만 매일 5분씩 하셔도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것을 일주일 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은 데드버그 운동만 천천히 하시고 격한 동작은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 속 자세입니다. 백청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운동하는 시간은 길어야 30분이지만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는 시간은 10시간이 넘잖아요. 그래서 평소 자세가 운동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자세 3가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뼈를 C자로 굽게 만들어서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둘째, 바닥에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 계시는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자세인데 무릎과 허리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무거운 물건을 허리만 굽혀서 드는 동작입니다. 이건 허리 디스크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앉으실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의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앉으시고 허리와 의자 등받이 사이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십시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아야 하고 무릎은 90도가 되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가능하시면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물건을 가슴에 가까이 붙인 다음 다리 힘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자세로 30분 이상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30분마다 일어나서 1분만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허리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백청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허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부위, 어깨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청 여러분,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시거나 옷을 입고 벗을 때 통증이 있으시다면 어깨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인구의 약 25%가 회전근가의 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부르는 유착성 관절 낭염도 50대에서 6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운동은 진자 운동입니다. 한 손으로 식탁이나 의자를 짚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신 다음 반대쪽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면서 흔들어 주십시오. 30초 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30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어깨 관절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장 안전한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벽 손가락 걷기 운동입니다. 벽 앞에 서서 손가락 끝을 벽에 대시고 마치 거미가 벽을 기어오르듯 손가락을 한 칸씩 위로 올려주십시오.
통증이 살짝 느껴지는 지점까지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높이 올리시면 어깨 가동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수건 스트레칭입니다. 한 손은 머리 위에서, 다른 한 손은 허리 뒤에서 수건의 양끝을 잡으시고 수건을 위아래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마치 등을 닦듯이 하시면 됩니다. 양쪽 모두 10번씩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어깨 으쓱 운동입니다. 양어깨를 귀까지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20번 반복하시면 어깨와 목 사이의 긴장이 풀립니다. 백청 여러분, 어깨 운동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시고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백청 여러분, 우리 몸의 관절 연골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운동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챙겨 드셔야 할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근육과 연골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은 5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 이상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 같은 음식을 몇 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햇빛을 하루 15분만 쬐셔도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칼슘은 우유, 멸치, 두부, 시금치에 많습니다. 네 번째는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인데 도가니탕이나 닭발, 족발 같은 음식에 풍부합니다. 다만 기름기가 많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둘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의 트랜스 지방도 관절에 해롭습니다. 셋째,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만 줄어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4kg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백청 여러분,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이 빠지니 절대 안 되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서 천천히 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백청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세 부위의 운동법부터 일상 자세, 그리고 식단까지 한꺼번에 모두 실천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우신 것 중에 단 한 가지, 가장 쉬워 보이는 동작 하나만 선택하셔서 내일부터 매일 5분만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 운동만 매일 10번씩 해보세요. 또는 식사 후에 10분 산책만 해보세요. 또는 의자에 앉으실 때 허리에 작은 쿠션 하나 받치는 것만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일주일이면 자리 잡고, 한 달이면 몸이 기억하고, 1년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70대, 80대가 되셔도 손주들과 손잡고 산책할 수 있고, 좋아하는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무릎 통증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까지 청춘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백청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빨간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백청 여러분이 가장 자주 아프신 부위와
오늘 어떤 운동을 시작해 보실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많이 요청해주신 발 건강과 종아리 운동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백청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리며 오늘도 100세까지 청춘하세요.